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7월 21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달러가 약세가 된다고 해도 외국인들이 반드시 우리나라 증시를 매수해 주는 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더니 어떤 분께서 미쓰리 나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주식을 해? 라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요 나름대로 아기자기하고 재밌습니다. 미쓰리가 대한민국 증시가 허접하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외국인들이 엄청난 자금과 정보력을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개인 투자자들이랑 기관 투자자들을 휘두르고 빨대 꽂고 배당금까지 쪽쪽쪽쪽 빨아먹는 결국 우리는 너덜너덜해지는 그 상황이 허접하다라고 하는 거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나름대로 치고받고 하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전히 대한민국은 직접 투자하는 비중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대한민국 국민들이 호기심도 많고 머리도 똑똑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그렇게 인터넷이라는 그 매개체를 가지고 확 퍼졌을 때가 2000년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예전에는 증권회사 직원들만 봤었던 그 차트를 보게 되고 그다음에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공시를 직접 보고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고 그러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생기고 그리고 전업 투자를 꿈꾸는 분들도 많아지신 거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굳이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아도 우리 똑똑한 개인 투자자들과 그다음에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한 정보의 공유로, 정보의 보급으로 우리나라들 선수들끼리 치고받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렇게 가지고 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형주만 사죠, 걔네들은.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지수는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그런 중소형주들은 철저히 소외당합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제가 종목장세 하잖아요. 그 종목장세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지수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3,000포인트대 비유해서 엄청나게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소형주,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테마주들은요, 막 장중에 상한가 가고 막 10% 이상 날아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죠. 타이밍만 잘 맞추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삼성전자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를 만약에 매수하잖아요. 하루에 기껏해야 올라가야 뭐 2%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한번 5%인가요? 한번 올라갔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대형주 같은 종목들은 안정감도 있고, 뭐 꾸준히 가지고 가는 뭐 그런 분들한테는 유리할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은 일명 단타를 선호하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삼성전자가 사실 그렇게 매력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해서 가격이 10만 원 밑으로 내려왔지만 몇백만 원 하던 녀석이 쪼개져가지고 수량만 많아져가지고 매물대만 많아져가지고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 중소형주 테마주처럼 올라가지 못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굳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매수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비록 지수는 3,000포인트는 좀 오래 걸릴지 모르겠으나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매매의 시장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주식시장 외국인들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식시장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윤석열 리스크 때문에 주식시장이 뭐 많이 하락했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올해 1월 달에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윤석열 리스크 때문에 뭐 2천이 깨진다 이런 얘기할 때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2,000포인트를 그렇게 개무시하면 안 된다.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저는 윤석열 5년짜리 계약직 따위가 대한민국 주식시장 2,000포인트를 감히 건들지 못한다 이런 얘기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요. 나름대로 재미있고 또 나름대로 뭔가 어느 정도 견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투자자분들께서 너무 기대를 크게 하시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이죠. 제가 요즘에 처음 사실 저도 이제 나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파이어족 그래도 이게 파이어족이 무슨 뜻인가라고 했더니 뭐 경제적 자립에다가 조기 은퇴 뭐 이런 합성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코인 같은 데 투자하고 빚 땡겨서 주식 투자했구나. 이렇게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회사 때려치고 전업 투자를 꿈꾸시겠죠. 저는 그런 분들 도시락 싸들고 말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주식시장, 이 주식 바닥을 만만하게 보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분들한테 기분이 나빠요. 도대체 주식시장을 뭘로 알고 그렇게 쉽게 직장 때려치고 전업 투자하겠다고 무언 자신감으로 그러십니까? 라고 제가 혼쭐을 내는데 주식시장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업 투자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까지는 진짜 내가 매매 원칙을 만들고 그리고 총알을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을 가질 때까지는 무조건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일도 하면서 주식 투자도 하는 거지만 사실 그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진짜 전업 투자를 원하신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정말 아무리 상사가 꼴보기 싫고 직장 때려치고 싶어도 어금니 꽉 깨물고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월급 챙겨가면서 주경야독하는 거죠. 주식 계속 공부하고 그리고 처음에 그 월급 받는 거 일부를 넣어가지고 계속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서 진짜 내가 이제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원칙이 생길 때까지는 버티셔야 됩니다. 전업 투자자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그랬죠. 저는 저에게 주식을 가르쳐준 2명의 고수분은 물론 그분들 모두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셨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주식 공부하시다가 반신불구가 되셨습니다. 물론 그거를 이 주식하는 사람들이 좀 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독한 마음에 막 운동하고 재활하고 하면서 다시 회복은 하셨겠지만 그 정도 정말 반신불구가 된다라는 그런 고통을 안고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전업 투자 하는 거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조금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리 7월 20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좀 체크해 볼고요. 그리고 22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하고 미국의 반도체법 육성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반도체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해드릴게요. 7월 20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전일에 비해서는 소폭이에요. 그리고 다우지수는 장중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장 막판에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0.15% 상승, S&P 500이 0.59% 상승, 나스닥이 1.58% 상승했습니다. 자, 이날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셀카드가 많은 뉴욕 증시에서 눈높이를 저 땅바닥에 붙여놓을 정도로 낮춰놨고 그렇게 낮춰놓은 눈높이보다 잘 나온 기업들의 실적 때문에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자, 도대체 눈높이를 어디까지 내려놨는지 이날 실적 발표한 기업들을 보면은요. 뭐 골드만삭스나 시티그룹 같은 경우도 예상치를 웃돌았다고 하죠. 그런데 그 전에 지난주에 발표됐던 다른 은행주들의 실적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안 좋겠구나라고 했는데 워낙 눈높이를 낮춰놓다 보니까 좀 잘 나왔고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은 2분기에 구독자가 한 200만 명 감소했겠지라고 했는데
97만 명밖에 감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경제에 있어서 경영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증가를 원합니다. 뭐 부채 증가는 아니면 적자 증가는 원치 않지만 매출의 증가, 뭐 영업이익의 증가, 순이익의 증가 이런 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예상은 200만 명 감소를 생각했는데 100만 명, 그러니까 97만 명이니까 약 100만 명밖에 감소하지 않았다. 야, 신난다 이겁니다. 좀 웃기죠. 그래서 바로 이게 뭐냐? 어떤 효과냐? 예상치를 기업 어닝 시즌의 예상치 눈높이를 저 땅바닥까지 붙여놓고 그 이상만 나왔을 때 우와 좋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식시장에서 뭐라 그럴까요? 주식시장이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고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의미가 아마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매월 가운데 후반으로 넘어가면 주택 관련된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신규 주택 판매에 이어서 이날은 6월달 기존 주택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 당연히 감소됐겠죠. 전월 대비 5.4% 감소해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14.2% 감소했고요. 지금 주택시장이 이렇게 차갑게 냉각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라는 녀석은요. 경제를 선행합니다. 경제의 미래를 쭉 당겨서 미리 주식시장에 반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현실이 되지 않지만 심리적인 영향이 많이 반영이 돼서 경제가 꺾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면 주식시장이 먼저 빠지고 많이 빠지고 위축되고 공포에 빠집니다. 그런데 주식이란 녀석이 갖고 있는 또 하나 특징은 선제적으로 확 땡겨서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빨리 땡겨서 빨리 반응하고 빨리 적응합니다. 그 이유는 주식이 갖고 있는 빠른 현금화라는 특성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추세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미 주식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나 걱정 이런 걸 모두 반영을 했습니다. 적응을 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식보다 더 묵직하고 더 크고 그리고 또 단단하고 이 엄중한 이 부동산 녀석은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미국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많이 급격히 차가워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우리나라 부동산은 더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뭐 2000선이 깨지고 그러진 않을 거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대신에 부동산 시장은 늦게 반영하는 대신 크게 반응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충격이 클 겁니다.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주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데 내가 예를 들면 주식을 갖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주식을 갖고 있다. 주식 손해보고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주식을 팔아서 물론 손해보지만 그 손해보는 돈이라도 찾아서 주택담보대출을 메꾸지 집을 팔아서 주식 물타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이런 경기 침체라든가 경기 둔화에 적응을 해 갈 겁니다. 종목에 대한 움직임, 지수는 붙잡아 놓고 종목 장세 이렇게 진행이 될 거지만 제가 염려하는 건 이제 부동산이죠. 여러분 지금 부동산 뉴스에 나오면은 뭐 가격이 뭐 어쩌고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자, 미국도 주택시장이 지금 차가워지고 있고요. 이날 뉴욕 증시에서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미국의 반도체법 육성 방안이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한민국에 왔을 때도 삼성전자에 먼저 갔던 이유가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지난번에 중국 견제 목적으로 미국 혁신 경쟁 법안을 가결했거든요. 그래서 이날 이슈가 됐던 미국의 반도체법 육성 방안은 지난 7월 4일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증대 목적으로 52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이고요. 제조업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해 450억을 투입하겠다. 그래서 중국 견제 목적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반도체를 살리면서 미국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도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 혁신 경쟁 법안과 함께 미국 경쟁법이 이제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난 7월 4일 날 하원을 통과해서 이제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 법안이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향후 10년간 미국 내 19개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설립할 것이다. 이런 대략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슈가 되면서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부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9시 47분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1,000원 올라가서 61,500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국의 반도체법 육성 방안에 삼성전자가 수혜가 받는다라는 이 전제 조건이 100% 통할까요? 어떤 리스크는 없을까요? 저는 지금 주식시장은 여러분 예전보다,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 때 외국인들이 막 매수를 막 미친 듯이 사주고 막 그랬을 때 3,000포인트 그때랑은 완전히 지금 주식시장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아주 작은 이슈에도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요즘에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이 일동제약이었거든요. 일동제약에 대해서 매매도 했었었고 그랬는데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의 승인을 앞두고 오늘이 하실 예정이었는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20일 날 승인될 거야.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렇게 증가되고 있으니까 긴급 승인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진짜 긴급 승인이 될 거라는 가정하에 종목 움직임이 신통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그 전에 다 정리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하한가 갔죠. 연기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은요 아주 작은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날 뉴욕 증시에서 미국 반도체법 육성 방안이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라는 재료가 나오자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삼성전자가 지금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또 여기에서 전문가들이 이러겠죠. 이런 육성 법안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막 수혜를 받을 거고 막 목표가 막 10만 원 때리고 막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 미국이 국내 산업을 위해서 결국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미국이 자국의 반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도체 산업을 보조하겠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돼서 미국 내에 사용이 되면 유럽은 안 하겠습니까? 중국은 안 하겠습니까? 한국은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반도체 치킨 게임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결국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의미는 보호무역주의거든요. 거기에다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치킨 게임 진행될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결국 미국이 대중국 견제하겠다라는 목적이라면 거기에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면 과연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삼성전자가 최근에 다시 6만 원을 회복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어차피 7월 4일 날 그리고 올 2월 달부터 이런 미국 혁신 경쟁 법안이라든가 이 반도체법 육성 법안이 진행이 됐고 7월 4일 날 미국 하원을 통과하면서 이미 반도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삼성전자도 저는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이 이슈 때문에 뭐 다시 8만 원 간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의 어떤 주장이 있다면 저는 좀 반박해주고 싶습니다. 항상 주식은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수익이 많은 거라면 리스크도 크다. 마찬가지로 좋은 면이 있다면 반드시 반대에 안 좋은 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투자자들이 그리고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좋은 점만 보려고 하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이 갖고 있는 가장 잔인하고 매력적인 부분은 미리 선반영한다라는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당장 이슈 하나가 이 배고픈 이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뭐 거의 지금 2% 가까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의 지수에 관련된 종목이고 큰 시장 면에서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종목이다 보니까 만약에 오늘 밤에 ECB 통화정책회의가 어떻게 결정이 나든 아니면 다음 주 FOMC에서 미국이 금리를 뭐 75bp를 하든 1%를 하든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이 이슈를 가지고 계속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좋은 호재가 있다고 계속 가지 못합니다. 제가 아까 일동제약 말씀드렸잖아요. 일동제약은요, 7월 달 초부터 7월 20일 날 긴급 승인 예정일인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승인될 거야. 그래서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이 막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막 분위기도 막 위쪽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막 승인될 거라고 막 확신했겠습니까? 근데 뚜껑 열어봤더니 다시 연기, 하한가 바로.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은 어떤 호재가 있을 때 그 호재를 100% 믿으시면 안 되고요. 그 호재가 있는 어떤 그 결전의 날 전에 일단 수익을 챙기시고 좀 기다리시고 그러니까 이런 전략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종목 장세의 키포인트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일정 매매, 재료 매매를 처음에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요, 일정 매매, 재료 매매가 무조건 100% 먹혔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오늘 실적 발표한다. 근데 실적 예상이 좋았다. 그럼 실적 발표 딱 하면 주식이 확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로 역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 발표하기 전에 올려놓고 실적 발표한 다음에 빠진다든가 아니면 실적 발표 좋게 나왔는데도 주식이 빠지면서 아유 이건 틀렸나 봐. 그리고 실망 매물을 던지면 그 실망 매물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치어 올린다든가 이렇게 재료 매매의 변형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얘기가 그럼 10년도 넘는 얘기인데 그 시간 동안 이 재료 매매가 얼마나 많이 진화되고 변질됐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최근에 주린이 분들이 나도 이제 주식시장에 눈을 뜨고 매매를 해볼래. 미쓰리가 종목 장세라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을 굉장히 유의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지금 현재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했고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2,400포인트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예, 저는 여전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왜 지금 뉴욕 증시가 저렇게 잘 버티는지 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2주인가요? 2주, 3주 그때인가요? 그때 왜 주식시장 막 하락하고 그랬을 때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된다고 얘기 나왔을 때 뉴욕 증시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1분기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였다. 그런데 애틀란타 어디 지수가 전망하는 2분기 GDP 성장률도 마이너스다. 따라서 연속 2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은 경기 침체 기술적 신호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분기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이란 이야기가 쑥 들어왔어요. 근데 이날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날 발표됐던
6월달 기존 주택 판매가 너무 부진했죠. 그 앞에 신규 주택 판매도 부진했습니다. 그 앞에 주택 그 관련된 지수도 부진했어요. 즉 최근 발표되는 이 주택 관련 지수로 인해서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되고 있다고 하면서 골드만삭스가 기존의 0.7에서 0.6으로 바클레이스도 0.8에서 0.7로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얘네들이 하향 조정했지만 여전히 플러스예요. 따라서 다음 주에 미국의 FOMC 금리 결정이 있죠. 그리고 2분기 GDP가 발표가 됩니다. 2주 전에는요. 2분기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 그래서 1분기, 2분기 연속 마이너스라고 얘기했었었는데 그 이야기가 쑥 들어가면서 최근 뉴욕 증시가 반등하면서 지금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권에서 예상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도 염두하시면서 일단 무조건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매하시는 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아까 제가 종목 매매하는 거 방법 팁을 좀 드렸잖아요. 근데 종합적인 이 시황면을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가 아래로 더 빠질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혹은 이제 지수가 이제 바닥을 기고 이제 어느 정도 위로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라는 그 방향성을 찾기에는 일주일 정도 7월달 FOMC 회의를 좀 보고 그리고 8월달 전망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상승장은 즐기십시오. 즐기시되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방망이는 짧게 잡으시고요. 내가 갖고 있는 재료가 혹시 잘못 이용되지 않을까, 역정보가 아닐까 이런 거 항상 의심하시면서 여러분 주식 투자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증권계좌에 돈을 입금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서 출금을 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뭐 존인가 그 사람이 뭐 커피값을 아껴서 주식하라고 개풀 뜯어먹는 소리죠. 예. 커피는 그냥 마시십시오. 예. 커피 먹는 돈까지 주식 시장에 때려 넣으면 못 찾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 투자는 물론 여러분들께서 아니야 미쓰리 나는 이제 그냥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거 묵직하게 사가지고 그냥 몇 년 들고 있다가 이렇게 큰 돈으로 땡길 거야. 그런 분들은 저랑 안 맞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렇지 않은 이상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미쓰리 그냥 주식 재미로 하고 물론 재미라는 게 뭐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난 미쓰리 뭐 그렇게 장기 투자 아니야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주식 투자의 목적은 내가 투자한 종목에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출금해서 그 돈을 소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원칙을 머릿속에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증권 계좌는 입금하는 계좌가 아니라 수익금을 출금하는 계좌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이따가 5시에 새날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